안녕하세요. 투자케어입니다. 오늘은 리플의 새로운 소식과 전망 그리고 차트를 봐볼 텐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무료 정보방 링크가 있으니 차트 분석, 코인 시황, 주요 일정 체크, 향후 전망 등 실시간으로 정보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언제든 무료로 정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 부담 없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중요한 전체적인 시황부터 살펴보자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이 최근 2주 동안 암호화폐 산업 주요 인사들과 접촉을 하면서 암호화폐 커뮤니티와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지침을 구하기 시작했다고 더블록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비판적이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던 바이든 행정부에게 상당한 의미 내지는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블록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을 해서 바이든 캠프의 이런 노력은 암호화폐 관련 이슈가 대통령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재선 캠페인 팀이 암호화폐 업계의 주요 리더들에게 전화를 걸어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디지털 자산에 대한 태도 변화는 바이든 행정부가 논란이 된 암호화폐 법안인 SAB 121의 폐지를 거부하겠다고 발표한 후 암호화폐 지지자들의 반발을 겪은 직후에 나왔는데, 암호화폐 관련 이슈가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화두가 되기 시작하면서 바이든 역시 태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SAB 121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디지털 자산을 수탁할 경우에 해당 자산을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기록을 해야 하며, 수탁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준비금을 자본으로 쌓아두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회계관리 지침으로, 이 지침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만들었습니다. 미국 하원은 이 지침이 암호화폐 산업 발달을 저해한다며 무효화에 나섰고, 바이든 행정부는 이 무효화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신청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SEC의 편에 섰으며 규제 강화에 힘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스탠스의 변화의 가장 큰 요인은 아마 최근 도널드 트럼프 캠페인에서 암호화폐 기부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리버테리안 전당대회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인 CBDC를 반대한다고 발언한 것도 바이든 태도 변화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트럼프는 예전에 재임 시절 때 암호화폐에 부정적이던 입장에서 긍정론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으로 선회를 했는데, 이는 암호화폐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유지했던 바이든 태도와 상반이 됐었죠. 따라서 이번 바이든 캠페인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 암호화폐 업계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다만 일부 업계 인사들은 이번 움직임이 조금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미디어는 전했으며, 한편 바이든 캠페인은 이와 관련된 더블록의 논평 요청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은 홍콩이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산업에 대한 본격 규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중국계 거래소들이 잇따라 운영 허가 신청을 철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29일 현지 시간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홍콩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 허가 신청사 중에서 11개 기업이 허가 취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개 기업이 허가 신청을 철회를 했고, 1개 기업은 신청이 반려가 됐는데, 철회 기업은 누구나 아실만한 바이낸스 계열인 HKBX, 그리고 후오비 홍콩, 그리고 OKX와 게이트IO 홍콩, 쿠코인 등 중국계 거래소가 대부분입니다. 홍콩은 가상자산 허브 도시가 되기 위해서 산업을 포용하는 규제 정책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지난 6월부터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해 이를 통한 개인 투자자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을 했었죠. 한편 까다로운 규제 요건과 높은 규제 이행 비용으로 인해 시장 진출을 포기하는 거래소들이 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 투자자 관련 규제 압박을 원인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는 신청사에 직접 전달된 규제 요건에 중국 투자자 관련 규정이 포함돼 홍콩 운영에 대한 의욕을 꺾어놨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8일 홍콩 SFC는 홍콩 내 모든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은 내달 1일까지 허가 또는 임시 허가 상태여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그 밖의 운영은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법 위반 등 형사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력하게 경고를 한 상황으로서,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이 중국 본토 거주자가 가상자산 서비스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등 모든 관련 법과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몇 달 동안 임시 허가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에 대한 심사를 진행을 하면서 현장 실사를 진행, 이용자 자산 보호 및 신원 인증 절차에 중점을 두고 규제 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SFC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현재 해시키와 OSL
두 곳만 규제 허가를 받은 상태이며 크립토닷컴과 바이비트, 블리시 등 18개 기업이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신청사 명단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리플의 최신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미국 내 규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암호화폐 업계의 노력에서 중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고 29일 데일리코인이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갈링하우스의 새로운 영향력은 혁신을 촉진하고 디지털 자산에 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을 위해 적극적으로 로비 활동을 펼치는 암호화폐 업계 리더들의 광범위한 움직임을 반영을 하면서 그동안 갈링하우스는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높여왔었고, 그는 관련 입법을 위해 로비를 벌이면서 의원들에게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최근 암호화폐 로비스트들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FIT 21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암호화폐 업계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로 평가가 되고, FIT 21 법안에는 리플의 입장과 일치하는 조항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잠재적으로 리플에게 법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갈링하우스뿐만 아니라 코인베이스와 같은 주요 암호화폐 업체는 업계 단체와 함께 로비 활동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는데, 갈링하우스는 처음으로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원하는 규제를 마련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얻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민주당 정부가 반암호화폐적인 수사를 포기하고 공화당과 협력해 암호화폐 분야의 혁신을 촉진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치열하게 수년 동안 소송 중인 기업 CEO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은 멋있고 정말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소식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계 다국적 거대 은행인 스탠다드 차타드가 이더리움 다음 가상화폐 상장 지수 펀드 출시 주자로 리플과 솔라나를 지목을 했습니다. 저 또한 리플과 솔라나를 참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기쁨 내지는 기대가 되는 소식 같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는 이더리움 외에 가상화폐를 추종하는 상장 지수 펀드 허가가 이르면 오는 2025년부터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최근 이더리움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주요 서류가 미국에서 승인이 된 것이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관점으로서 스탠다드 차타드는 업계 전문 매체인 더블록을 통해서 오는 2025년 가상화폐 기반 상장 지수 펀드 시장이 알트코인을 중심으로 새로운 흐름을 맞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플과 솔라나는 스탠다드 차타드가 지목한 다음 가상화폐 상장 지수 펀드 예상 주인공으로, 스탠다드 차타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이더리움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주요 서류 승인이 리플과 솔라나와 같은 알트코인의 상장 지수 펀드 시장 진출 경로를 터줄 공산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제프리 캔드릭 스탠다드 차타드 디지털 자산 시장 전문 분석가는 최근 미국에서의 이더리움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주요 서류 승인은 현지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하면서, 이는 이더리움과 유사 알트코인도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을 했고, 그는 상당수 가상화폐 핵심 기술이 이더리움과 유사하기 때문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알트코인을 증권으로 규정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 또한 이런 이유 때문에 SEC가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라는 예측인데, 최종 판결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결과에 초점을 둬야겠습니다. 따라서 리플은 우선적으로 소송 문제를 해결하는 게 첫 번째 과제이겠고, 현재 리플이 SEC에 승소할 것이라는 관점이 지배적인 만큼 리플이 승소를 한다면 리플은 법원에서 증권이 아니라고 인정한 유일한 코인이 되며 리플 가격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고, 반대로 SEC가 승소를 한다면 많은 벌금을 물 것이고, 리플을 포함한 암호화폐 전체의 충격은 당연지사이며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죠. 두 번째로는 리플의 중앙화 문제인데, 리플의 전체적인 문제점인 토큰 분배가 중앙화가 되어 있고 블록체인 구조 또한 중앙화가 되어 있다는 것인데, 리플 유통량은 최대 공급량인 1000억 토큰의 55%에 불과를 하죠. 유통되지 않은 토큰은 스마트 컨트랙트에 저장되어 있으며 매달 1%씩 발행이 되는데, 즉 모든 토큰이 시장에 발행되려면 앞으로도 45개월 걸릴 것이고, 토큰 중 20%는 리플 창립자들에게 발행이 되어 있으며 상위 100명이 리플 유통량의 3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더리움 창립자인 비탈릭은 예전 인터뷰에서 리플의 이러한 중앙화 문제를 꼬집었죠.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만 있다면 리플은 사용 사례가 명확하고 합리적이며 여러 은행과 정부,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었기 때문에 걸림돌만 없다면 가격 상승 확률이 높은 몇 안 되는 코인 중 하나인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당장의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최근 비트코인 반감기를 맞은 현재 시점에서 알트장에도 다시금 붐이 일어난다면 리플은 같이 상승세를 탈 코인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당분간은 대장인 비트의 흐름과 중요한 세계 상황 등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면서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매수를 준비 중이신 분들은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 보면서 상승 이유와 흐름을 보고 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전업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 항상 이슈를 찾아보고 확인하는 데 한 발 늦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정보 공유방을 운영 중이며 일체 유료 정보료가 필요 없으니 부담 없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에 대한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하단 고정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도움드리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과 같이 토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